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계에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년 4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 18일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데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며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증인신문, 사실조회,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인 출신인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통치행위였음을 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금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 중인데요.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사건 심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본회의를 거쳐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의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3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11명의 표결 결과로 의결했는데요.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의 심리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기간을 최장으로 소진할 경우 판결은 내년 6월 11일로 예정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요. 헌법적 절차의 최대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조기 대선은 늦어도 2025년 8월까지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를 통과한 후 92일간의 심리를 거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63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내년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4월 벚꽃, 대선이나 5월 장미, 대선이란 말은 쓸쓸히 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